식사하셨습니까? 산지직송의 김팀장입니다. 평소 제철마다 즐기는 농산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먹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바로 세척입니다. 과일이든 야채든 먹기 전에 항상 세척을 해서 먹게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농산물에 붙어있는 흙이나 이물질들, 그리고 남아있는 농약 때문에 세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야채나 과일을 세척하실 때 그냥 물로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식초나 베이킹 소다 등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정말 신박한 야채 세정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칼슘 파우더입니다. 요즘 시중에 수많은 브랜드의 칼슘 파우더들이 판매 중인데요. 칼슘 파우더에 판매자들이 올려주는 사용 영상이나 아니면 광고 영상,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오늘 산지직송에서는 과일과 야채 세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해하기 쉬운 칼슘 파우더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칼슘 파우더에 관한 영상들은 과장이 되었거나 잘못된 용량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 김 팀장은 매일 아침마다 과일과 야채를 접하다 보니 이 칼슘 파우더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용기를 보니까 이분들이 물에다가 과일을 담고 칼슘 파우더를 톡톡 넣어서 잠시 후에 보니까 물 색깔도 뿌옇게 되고 피막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신박한데 이거 뭐야? 그래서 결국 업체의 홍보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업체의 홍보 영상에 따르면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 성분이 칼슘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요. 과일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발라놓은 왁스가 이렇게 피막으로 둥둥 떠오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은요, 갭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PLS 제도, 이런 애들 때문에 잔류 농약의 허용치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피막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렇게 농약성분이 많다고? 그리고 왁스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에 칼슘 파우더를 넣었는데 그때도 피막이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칼슘 파우더를 조금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분이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었어? 성분을 알아야 어떤 원리로 세척이 되는지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결국에 조개 껍질 같은 이런 거를 태워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냈더라고. 쉽게 말해서 일종의 산화칼슘인 거예요. 실제로 이 판매 업체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기관에 가서 자료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성분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그 자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칼슘 파우더를 사용한 후에는 농약 성분이 불검출로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PLS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 대부분 농가에서 가락동으로 물건을 올려보내는데, 가락동은 또 매일매일 관리공단에서 나와갖고 랜덤으로 얘네들을 검사를 해. 검사를 해서 PLS 기준에 미달됐다, 뭐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반출 불가, 판매 금지, 그 다음에 반송, 다 회수, 이렇게 되게 깐깐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에 우리 같은 과일 이렇게 사입하시는 분들은 과일 씻지도 않고 먹어. 거긴 그냥 그분들 매일같이 그냥 과일을 진짜 먹어보고 살거든. 그럼 이미 그분들은 그냥 관에 누워 이런 의문점을 가지다 보니까 좀 더 파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칼슘 파우더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파우더 넣는 양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딱 봤어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용 방법에는 20리터에 1g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좀 많이 넣더라고. 그리고 물이 20리터가 아니야. 그냥 사용 방법에 나온 대로 정량을 사용을 하면,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도 영상에서처럼 정량보다 좀 많은 칼슘 파우더를 넣었을 때에는 맹물에다 넣었는데 피막이 생기더라고. 그럼 이거는 잔류 농약이나 왁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피막이 생긴 게 아니라 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피막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알아봤어요. 이거에 대한 칼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이 피막은 뭐냐? 산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슘이 되면서 칼슘 이온과 알칼리성을 구현하는 수산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수산기가 과일과 채소들을
세정을 하게 되는데, 이 피막은 산화칼슘이 완전히 녹지 않고 알칼리성에 의해 물 위에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막은 그냥 물에 산화칼슘을 많이 넣으면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이 알칼리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산을 넣어서 없앴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을 넣어봤어요. 구연산을 넣게 되면 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막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연산을 실제로 넣어봤더니 피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왁스나 농약이라고 생각했던 그 피막은요, 결론은 칼슘 파우더에 있는 그 산화칼슘과 물이 만났을 때 좀 과하게 많이 있었다면 이 피막이 생긴다는 거. 그건 농약하고 관련도 없고 왁스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 와 이게 뭔가요? 막 이게 다 농약이라고 하면서 올리신 분들, 이분들 정량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정량을 써보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칼슘 파우더 쓰실 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정량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량 썼으면 좋겠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리고 식품을 통해서 잔류 농약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는 이 썰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가락동 한 30년 있으면 내 몸은 썩지도 않을 거야. 막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이건 3, 40년 전에 DDT나 BHC 같은 그런 좀 독한 농약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는 이런 농약을 쓸 수가 없어요. PLS라는 아주 강력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농약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잔류 농약이 내 몸에 남아서 나 이거 많이 먹다 보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사실 아셨죠? 실제로 잔류 농약이 우리 몸에 해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도 사실 찝찝하잖아요. 저도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일과 야채 간단히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약에는요, 수용성과 지용성 농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하게 되는 건 이 농약의 보조제 때문이지 이 농약 자체가 오래 버티질 못해요. 이 보조제는 비나 바람에 농약이 잘 씻겨나가지 않고 토양에 잘 침투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요. 대부분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물에 넣어서 좀 씻으면 80% 이상은 다 잘 씻겨지게 돼 있어요. 먼저 물을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과일과 야채를 1분 정도 담궈주고 그 다음에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껍질이 있는 단단한 과일은 깨끗한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깻잎이나 쌈채소 같은 경우는 농약 이외에 흙, 막 먼지도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에 따로 넣어서 한 5분 정도 담가주시면 얘네들이 붕 떠오르거나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건져서 흐르는 물에 앞뒤로 헹궈주세요. 배추나 양배추는 겉잎을 두세 장 따시고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산지직송은 여러분께 전국의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제철 농수산물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의 간단한 요약. 야채, 과일은 잘만 씻어 먹어도 잔류 농약 걱정 안 하고 즐길 수 있다.